비빔밥이 우리 중국 음식이 아니라고요. 한국은 우리 중국의 문화를 많이 받아 이렇게 성장했으면서도 매번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요. 감동곡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인 리우펑의 한국에서 살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리우펑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을 그저 중국의 속국으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한국에 거주하며 경험한 변화, 그리고 중국의 문화 공정과 음식 공정에 대해 알아가면서 느낀 부끄러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중국 A기업의 한국지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리우펑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다 보니 저도 어느덧 거의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접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이야기는 최근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문화 공정과 음식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그저 작은 나라로만 생각하며 이런 논란조차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금 중국이 이런 논란을 만들 때마다 부끄러움이 밀려옵니다. 제가 중국에서 자랄 때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자랄 때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주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교육도 사회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옛날 우리 속국이었던 작은 나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인구수로 봐도 한국은 중국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죠. 학교에서는 항상 한국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로 가르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은 결국 우리보다 작고 약한 나라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런 교육과 사회적 분위기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했고, 대부분의 중국인들처럼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K-팝이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김치나 한복 같은 한국의 전통 문화도 결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들 대부분이 우리 중국에서 배워간 것이라고 여겼죠. 심지어 한국의 전통 음악이나 춤도 중국의 것들과 비슷하다고 여기며 그 모든 문화적 성과가 중국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인터넷과 TV, 심지어는 교과서에서도 강조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관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거나 정치가 혼란스럽다는 뉴스가 대부분이었죠. 한국의 경제나 사회 발전이 우리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고 느꼈고, 그런 생각 속에서 한국에 대해선 특별히 관심을 둘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관한 뉴스는 대부분 한국 경제의 부진이나 정치적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이런 정보들은 저에게 한국을 더욱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한국 지사 발령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봐야 작은 나라 아니겠어? 몇 년만 고생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좌천처럼 느껴졌던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한국 지사는 주로 보조 역할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보다 덜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첫 발을 서울에 내딛는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하던 날 인천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풍경을 보며 정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서울을 그저 복잡하고 조금 낡은 도시로만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 시내는 체계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은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그 속도가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의 업무 환경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지사의 직원들은 모두 매우 능률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 영어나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들의 일처리 방식이 매우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어요. 회사 내에서도 한국 지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본사와 차별 없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의 생각이 또 한 번 뒤집혔죠. 처음에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아내와 아이들도 한국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이런 좋은 환경을 가족 모두가 누렸으면 했었죠. 하지만 처음엔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내가 한국 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한국 학교는 교육 환경이 안전하고 체계적이었고 아이들이 빨리 적응해 나가면서 한국어도 금방 익혔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한국 생활을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점점 한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배려와 존중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질서의식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거죠. 아내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게 되었고 깨끗한 환경, 안전한 치안,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경험하면서 이곳이 아이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심지어 중국 본토의 생활보다 더 나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몇 년이 흐르면서 저는 한국 동료들과 업무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격이 없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전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주는 한국에서 비빔밥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 저는 비빔밥이 그리 특별한 음식인가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비빔밥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로 가는 길, 동료들은 전주의 돌솥 비빔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당연히 비빔밥이죠. 전주 오면 당연히 비빔밥을 먹어야죠. 전주가 얼마나 음식이 맛있는데요. 전주 비빔밥은 진짜 예술이에요. 다른 데서 먹는 비빔밥도 맛있지만 전주에서 먹는 돌솥 비빔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제 옆에 앉아있던 직원이 자신 있게 말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점심 먹을 식당을 찾다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빔밥을 중국이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데요. 리우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중국에서 돌솥 비빔밥을 조선족 돌솥 비빔밥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기사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은 것 같아요. 조선족이 만든 음식이잖아요. 제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하자 주변의 한국 동료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우 씨, 혹시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비빔밥은 중국에서 유래된 게 아니에요. 조선족이 만든 돌솥 비빔밥도 결국 중국 음식 아닌가요? 그 순간 동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전주는 비빔밥의 발상지 중 하나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이고 특히 전주에서 먹는 비빔밥은 고유한 한국의 전통 요리예요. 조선족이 먹는 돌솥 비빔밥이 중국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하지만 원래 이 음식은 한국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백제 시대부터 귀족들이 즐겨 먹던 요리에서 시작됐어요. 사실 중국은 이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 놀랍지도 않네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속상하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백제 시대라니 그건 1500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돌솥 비빔밥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상황이 한국의 역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정말 그런 줄만 알았죠. 그 직원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돌솥은 그 자체로도 한국 전통의 그릇이에요. 귀족들이 귀한 밥을 지을 때 주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이 돌솥입니다. 나물과 고추장, 그리고 소고기를 얹어 먹는 이 방식은 오랜 시간 한국에서 내려온 고유의 전통이지요.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도 비빔밥이 정확하게 한국의 전통 음식임을 정의하고 있어요. 저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족의 돌솥 비빔밥이 중국에서 전해진 음식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차용해 만든 음식이었던 것이죠. 갑자기 저는 이 상황이 문화공정의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제서야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출장 후 우리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나눴습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서 자꾸 한국의 문화를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편하지 않나요? 직원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비빔밥뿐만이 아니에요. 김치, 한복, 심지어는 태권도까지 중국에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곤 하죠. 처음엔 황당했지만 이제는 솔직히 화가 나요.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중국이 이렇게 문화 공정을 통해 자꾸만 우리의 문화를 빼앗아가려는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해요. 맞아요. 돌솥 비빔밥은 우리 한국 음식인데 중국이 자기들 음식으로 널리 홍보하는 것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전주시나 정부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죠. 하지만 점차 중국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 조선족의 문화로 포장해 국제사회에 중국의 문화로 알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다른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치 논란도 있었잖아요.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더니 이제는 중국식 김치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런 식으로 왜곡하려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최근에도 쌀로 만든 떡 조리법을 포함해서 조선족을 내세워 마치 자기들의 문화였던 양 등재한 케이스가 몇십 건이라고 들었어요. 윷놀이, 김치 조리법, 아리랑, 판소리, 씨름, 전통 혼례, 널뛰기 등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전통 문화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의도는 결국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잖아요. 예전 우리 농악무처럼요. 실제로 2008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농악무를 조선족 농악무로 바꿔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바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는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태도가 너무 심각해요. 마치 우리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왔다는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그런 주장을 들으면 우리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의 문화 공정, 행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중국인인 제게 그런 내색이나 불편함을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동료들이었는데 막상 중국의 문화 공정 관련 이야기가 나오니 그간 못한 말들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에 화가 나거나 서운했던 건 아니고 평소 우리나라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배려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주장들이 한국에서는 정체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저로서는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 돌아와 혼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겪은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왜곡된 정보가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저는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에서 비빔밥은 백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주 비빔밥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해왔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도 비빔밥과 돌솥 비빔밥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음식이었고 현재 세계 각국의 사랑을 받는 메뉴로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족의 음식이라며 중국에서 주장하던 돌솥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이 중국으로 건너가 변형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사하면서 저는 비빔밥만이 아니라 김치, 한복, 고구려 역사까지도 중국이 자국의 일부로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문화적, 역사적 왜곡은 단순한 음식 논란을 넘어 한 국가의 정체성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과거부터 중국과 한국은 수많은 전쟁을 거치기도 했고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던 것도 알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속한 나라의 이러한 시도들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왜곡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자신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도 앞으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 가족은 연휴를 피해 미리 중국 본토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5년이 지났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지만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해 중국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아내도 아이들도 이번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한편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문화 공정과 음식 공정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인지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에 있는 친척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하면서 저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중대한 변화를 확인하는 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본토에 도착하자마자 친척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 가족들은 한국 생활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며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살다 보니 어때? 애들도 잘 적응하고 있지? 한국 음식은 맛있지? 요즘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핫하던데 비빔밥이나 김치 많이 먹고 있나?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로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곧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이 너무 우리 문화를 훔쳐가려는 것 같아. 한복도 비빔밥도 그렇고 조선족 음식인데 왜 한국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동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한국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비빔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건 조선족 음식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식이더라고요. 돌솥 비빔밥도 그렇고 김치도 전부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음식들이에요. 친척들은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건 뭐였지?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선 우리가 자주 듣는 이런 주장들을 문화공정이라고 불러요. 중국이 주변 국가들의 문화를 왜곡해서 자국의 것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비빔밥, 김치, 한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구려 역사까지도 중국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시도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은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 한국 사람들이 잘못 우기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도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많은 걸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친척들은 한동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다른 이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서 저는 그동안 중국에서 받아왔던 교육과 정보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는 받아들여지지 않겠지만요. 특히 제 사촌 형은 그날 저녁 저와 따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우,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도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동안 사실 한국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어. 세계적으로 우리 중국의 위치나 위상을 대단하다고 여전히 믿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이토록 발전할 수 있는 한국만의 저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도 한국처럼 진짜로 발전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문화를 훔치고 왜곡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발전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충격과 깨달음이 이제는 중국 본토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저는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에서의 추석 방문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단순히 외국에서 사는 경험을 넘어 세계와 문화를 보는 넓은 시각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단순히 한국에서 일하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진실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제 가족, 그리고 중국 본토의 친구들도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오길 바라며 말이죠. 이제는 중국 역시 한국처럼 자국의 문화를 지키면서 타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느낍니다. 한국은 저에게 이웃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인 리우 펑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한국에서 살면서 중국인으로서 문화공정에 대한 이야기는 당황스럽고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중국인 특유의 자만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알고자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리우의 자세는 참 멋진 태도가 아닐까요? 세계는 하나의 큰 공동체입니다. 한 국가의 문화는 다른 국가와 교류하며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빼앗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진실을 찾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리우펑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에게 힘을 주신다면 더욱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